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이 지금 리포트 대사 병문안을 하고 여러 가지 덕담을 주고받고 리포트 대사는 병상 외교를 펼친다 할 정도로 병문안 온 인사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퇴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 또 언제 퇴원할지 이런 부분이 관심입니다. 그동안은 수술 직후에는 뭐 서양식 연식으로 해서 샐러드 먹었다 이러는데 회복이 조금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음식 한식을 찾아서 뭐 갈비탕도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꿰맨 자국 80바늘 정도인가요? 꿰맨 자국도 많이 아물고 나중에 완치가 되더라도 이제 다행히 흉터는 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퇴원을 조만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리포트 대사가 입원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리포트 대사에 대한 건강 상태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될지 언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이 되면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경찰도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은 어쨌든 간에 살인 미수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영장은 신청을 해서 검찰도 청구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금 이적성이 강한 그런 서적 30점을 압수수색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김기종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 이 부분도 종로서에서 이 시간대 저희 이슈 오늘 2부 시간대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현장을 연결해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상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병문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게 리포트 대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네. 더 투 코리아스에서 2개의 한국인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그런 미국 기자가 쓴 책인데 참 관심이 있고 리포트가 눈을 뜨자마자 한 얘기도 수술 직후 전신 마취를 하고 눈을 뜨자마자 한 얘기도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한국 의료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죠? 뭐 한국어로 첫 마디가 저 예. 마비된 건가요? 예. 이렇게 한국말로 했고요. 예. 또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서 김치 먹고 힘난다라는 얘기도 했고 같이 갑시다. 이건 뭐 성김 대사 때부터 썼던 얘기인데 뭐 같이 가자라는 그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준 것이죠. 자, 전신 마취까지 하고 깨어났으면 사실은 정신이 조금 몽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사실 마비됐냐요? 이런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 아닌가? 넉 달 온 지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천생 무슨 대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러난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미국의 그런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세 의료원장이신 정남식 의료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스페이스를 못 내드리고 며칠 동안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계시느라고 불편을 끼쳐드리는데 먼저 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사님께서 지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저희가 생각보다 빠른 그 회복을 보이고 계십니다. 평소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병문안을 그 많은 인사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좀 상당히 아침에는 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그 회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어제 그 한 11시경에 이제 손목과 두통에 약간 그 통증을 가지셨는데 진통제를 저희가 드렸고 또 자정 전후에 취침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을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7시 15분에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그 아침 우리 회진 내 그 혈압은 129에 81 정상이셨고 맥박은 58 정상이시고 체온은 36.2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호소했던 이 팔목 부위, 자가 통증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10이 가장 아픕니다. 근데 한 3 정도, 그 다음에 두통은 1 정도,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의료진들이 이쪽에 면도를 해드리고 또 얼굴 상처 부위에 이제 그 치료 드레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약간 좀 어제 과로하셨던 때문에 좀 피곤해 하시지만 상쾌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양당 대표가 다녀가셨고 또 오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병문안을 오셨을 때 주한 미 대사께서 나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온 촌사람인데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관련해서 우리 세브란스는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중원의 창립자인 알렌 박사도 미국 오하이오주의 델라웨어 출신이시고 또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큰 기부를 하신 세브란스 씨도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록펠러와 함께 스탠다드 오일을 창시한 아주 미국의 대부였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큰 돈을 기부하셔서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브란스가 창립되기 전까지 약 130년 전에 알렌 박사가 갑신정변, 좀 잘 아시죠? 갑신정변 때 민영익 이 칼에 맞아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 이번에는 종로경찰서 브리핑 직접 진행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관계인 조사와 살인 미수 혐의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 사건 발생 즉시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김기종을 비롯한 현장 경찰관, 민화협 관계자, 행사 참석자 등 사건 관계인 26명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김기종은 과도로 미 대사의 얼굴을 1회 긋고 2번째 그을 때는 대사가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면서도 2010년에 일본 대사를 공격할 때는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아 미리 커터칼과 과도를 준비했으며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 등 현장 목격자들은 김기종이 상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대사님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것을 보고 악 소리를 질렀으며 이후에도 김기종이 대사님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더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김기종이 최소 2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사의 얼굴 상처 부위는 턱으로 이어지는 곳인데다 상처가 깊고 왼쪽 팔에 난 상처도 관통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함께 준비했던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유인물은 지난 3월 2일 국회 도서관 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뒤 40부를 복사하여 서류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입니다. 김기종의 범행 동기, 공모 및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적,
간행물, 유인물과 컴퓨터, USB, 하드디스크 등 총 219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자 등 30여 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이 중 10여 건이 이적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회신받았으며 나머지는 계속 감정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다음은 통화 및 금융거래 분석 내용입니다. 김 기종과 최근 1년간 빈번하게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본 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 기종이 최근까지 사용해온 은행 계좌를 통해 후원한 개인과 단체의 거래 내용도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FBI의 수사 공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서버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적극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본부는 김 기종의 범행에 대한 공범, 배후 및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종로 경찰서의 수사 브리핑을 들었는데 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김기종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범죄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강하게 이제 범행을 하다가도 네. 나중에 정말 적발이 돼서 정말 처벌을 받게 되면은 아, 나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거다. 네. 뭐 이 정도까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시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동기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감춘다고 해도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자, 그 수사기관이 이제는 살해 의도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목격자나 증거들을 뭐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할 텐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리포트 대사를 경찰이 조사하느냐, 예.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네. 리포트 대사가 수술 후이기 때문에 자술 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연담 조사를 하느냐, 리포트 대사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 어떤 자기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느꼈느냐. 자, 박 변호사님 잠시 한번 그 종로경찰서 브리핑 추가로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들어보고 나오지 얘기해보죠. 않았으면 당연히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난항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먼저 국가보안법이 의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압수수색 영장에다 포함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사실은 반려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 체포 이후에 행적 활동을 하긴 하니까 방북, 반미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 표현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보안법을 표기를 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후에 압수물 분석을 해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에 의해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적성 의심되는 서적 같은 거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수사하신 게 나왔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입수 경위. 입수 경위는 그 집회를 간다든가 또 청계천 등지를 가서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수사 사항이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기종 대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신 걸로 아는데 주요 진술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종이 진술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장 김기종 진술의 취지는
사실이나 추가적인 사안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주요 발언을 보면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등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나요? 이상은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술을 직접 조사 과정에서 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언론을 상대로 북한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밖에서 외치던 사람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했던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자 김기종 진술의 취지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사안은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요 발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확하게 남한의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뒤쪽의 내용은 사실 맥락상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붙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발언은 사실은 국내 시민 단체들도 하는 발언들 중에 하나니까 앞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고 더 이상 수사 중인 사안으로 더 이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김기종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건가요? 그거는 말씀해 주셔야지. 뭐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자들이 집요하게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앞서 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죠. 지금 김기종은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대로 경찰은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조사는 어떤 수사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피해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 조사는 해야 됩니다. 살인 미수. 피해자가 리포트 대사 아닙니까? 리포트 대사가 저 당시에 어떻게 느꼈는지, 리포트 대사가 김기종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원하는지, 그리고 이 리포트 대사가 생각하기에 이 범죄가 김기종 단독 범행으로 생각하는지,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리포트 대사의 진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 대사의 조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피해자 조사를? 리포트 대사가 자술서 형식으로 쓸 수 있죠.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김기종에 대해서 처벌 원하는 여부 이런 거는 자술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그 김기종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그 재판에서 그 김기종을 변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피해자를 오히려 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함으로써 당시에 그 고의성이 없었다라든지 살해 고의까지는 없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도도 아마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이 대사가 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미묘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나 어떻게 증인 출석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종로경찰서 상황을 알아보죠. 이제 YTN 사건팀이 또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기자들이 지적하는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도 없이 미리 영장에 적시한 것.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했다.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거냐, 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검찰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종북몰이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 사건 터자마자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 마이너 리포트랑 같은 거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미리 뭐 예단해가지고 이 영장에다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거였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일단은 압수를 해보고 거기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논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또 지금 뭐 이적물을 발견됐다고 하지만 이적물을 그 소지한 것 그 자체만으로 국보법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그 목적성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죠. 어떤 목적성이 있었는지. 근데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 저희나 지금 기자들이랑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종이 진술이 자꾸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기종이 남한의 김일성만한 뭐 인물은 없다. 그 다음에 천안함 발표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요 세 가지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요 세 가지 진술이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요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이 입국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한 10건 넘는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건 책을 소지하고 있다. 조금 전에 나온 그 경찰 브리핑인데 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 영화예술론인데 이거는 이제 김정일이 직접 쓴 저서라고 합니다. 영화예술론은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이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우리 측 범민련이 발행한 민족의 진로, 이것도 이적 의심이 되는 서적이고, 주체사상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된 정치사상 강좌,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적 표현물 소지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앞서 박근혜 선생님이 설명한 뭐 김일성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찬양 고무죄에 대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적 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죄 이런 주요 두 가지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을 쳐서 입건을 시킬 수 있는지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을 어디서 이 유인물을 어디서 구입했느냐? 그쵸?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김기종이가 이제 집회 시위 참가하는 과정에 내가 얻게 된 거고 뭐 청계천에서 입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 부분이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연 김기종이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주겠느냐. 만약에 이거를 뭐 친북 단체나 또는 북한으로부터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종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 저 책들이 김기종이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그 이적성이 있는 문서로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상에 따르면은 찬양 고무 목적 아니면 뭐 이적 단체 구성이나 가입 목적을 위해서 저런 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처벌되거든요.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결국은 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들의 그 해당 됨을 증명을 해야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왜 저런 책을 갖고 있냐 물었을 때 나는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북한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뭐 이것은 사실 뭐 찬양 고문죄로 뭐 검찰이 조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북한 천안함 폭발 사건이 우리 국가가 발표한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 말 가지고 국가보안법 처벌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최신 뉴스에 이게 우리나라가 발표한 수사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문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국법법 위반. 이 국법법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법법은 없어도 된다. 대체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가 지금 학계에서도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으로서 국법법 위반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목적성을 입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저 이제 궁금한 게 그 살인미수라는 것들은 이제 또 현장에 그 방송 카메라 기자가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테러 현장이 다 사실상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될 사안인데 이렇게 섣불리 해가지고 오히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논란을 오히려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돼요. 저는 오늘 수사 결과가 너무 중간 수사 결과지만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도 자신이 없으니까 수사 중이다 하거든요. 그리고 검찰도 대거 수사팀을 편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FBI도 수사 공조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 FBI 시각도 이거는 김기종 단독 범행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배후 세력을 밝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검찰은 경찰 송치 후에 보강 수사를 합니다. 그럼 중복 수사하지 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방산 비리같이 좀 해가지고 좀 초창기부터 심도 있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에는 영화 예술론이라는 책이 자꾸 나오는데 저건 이제 김정일이 쓴 책입니다. 예. 네네. 경찰은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 정도로 수사팀을 네. 또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네. 수사를 집중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한 나라의 대사를 테러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조평통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정서도 처음에는 이게 김기종 단독 소행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 북한과 뭐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을 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여를 할 경우와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 건드릴 경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경우를 굉장히 정밀하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북 세력이 뒤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살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이 뭐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나름의 치밀한 뭐 생각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지금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김정일이 쓴 영화 예술론이라는 책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포트 대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리포트 대사가 그 병상에서 읽고 있는 책이 미국 기자 출신이 쓴 이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뭐 그 한국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읽히는 책인데 홍상희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책인지.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돈 오버도퍼 존 소킨데 교수가 쓴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전쟁 이후부터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서 실제로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공개까지 했는데 왜 저 책을 읽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리포트 대사가 만약에 이걸 처음 읽었다면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 번 한국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읽는다고 했고 대변인이 나와서 책까지 보여줬단 그렇죠.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넓히는데 뭐 더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종북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투 코리아즈라는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게 결국 북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한반도에는 북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넌지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넓히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정컨대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리포트 대사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병원비도 내가 내주겠다 뭐 이런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세브란스 병원에 답지를 해갖고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렇게 하고 주말 사이에는 또 이렇게 많은 뭐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우리의 전통 뭐 문화라고 할까요? 저 부채춤까지 하면서 쾌유를 빌고 이랬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절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호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요 동맹의 대사가 서울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다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쾌유를 비는 한국민의 정서, 이제 한국민은 또 정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수술 받을 때도 자신의 애완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쓸 정도로 강아지를 상당히 사랑하는데 뭐 보신하라고 이렇게 좋은 취지였겠지만 그런 걸 보내준 건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저렇게 뭐 종교 행사처럼 저렇게 뭐 절을 하고 저렇게 집단 행동했던 것은 지금 사실 AP나 뉴욕 데일리, 팍스 뉴스를 통해서도 미국 전역에 지금 계속 해외 토픽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이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싶다 또 손편지 쓰고 이렇게 한 것은 미 대사한테 지금 부채 의식. 그렇죠. 우리 국민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안합니다. 빨리 개우하세요. 우리 모든 국민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걸 아마 알려주고 싶어서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관심들을 보면 사건이 너무 대사 개인에 맞춰져 있다라는 지적을 받거든요. 이 사건은 뭐 왜곡된 시각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한 이런 피습인데 이제는 이 사건에서 넘어가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에 굉장히 뭐 사드 문제라든지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뭐 자료를 사용해야지 계속 대사의 일거사일투족을 보도하고 하는 뭐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만 여기서는 좀 벗어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은 한미 동맹이거든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그 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 배후 세력을 철저히 캐겠지만 배후 세력이 이제 없다고 혹시 밝혀지고 또 지금 리퍼트 대사가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선처를 요구한다거나 충분히 그 리퍼트 대사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뭐 이 사건으로 오히려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너나 할 거 없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홍상희 기자 얘기처럼 뭐 리포트 대사의 쾌유를 비는 마음은 뭐 똑같겠지만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이제는 한미동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성숙하게 우리 정치권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을 성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볼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또 리포트 대사가 내일 오후쯤에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더 궁극적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패널들의 공통된 지지였습니다. 자. 리포트 대사 또 피습 사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